이제는 치아와 주위 조직 그리고 상하악에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방사선 사진에서의 투과성과 불투과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투과가 된다, 불투가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은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생각하면 조금 쉬운데요. 엑스선 사진을 찍으면 해당 사진 안에 우리 몸에 있는 뼈 조직이 이렇게 잘 보이죠? 척추랑 주변부에 있는 갈비뼈까지. 단단한 뼈 부분은 하얀 색깔 조직으로 나와요. 왜냐? 방사선 상에서 방사선이 뚫지 못하기 때문에 하얗게 나오는 것이고, 방사선에 투과되는 부분은 어둡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치아를 연상을 했을 때는 치아에 있는 구조물에서 단단한 조직의 경우에는, 그리고 두꺼운 조직은 방사선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하얗게 해서 불투과성으로 나오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조직이 얇거나 아니면 신경, 혈관과 같은 조직물의 경우에는 방사선상에서 상대적으로 투과성을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표시가 이걸 의미하는 표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범랑질, 상아질, 치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범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 몸에서 굉장히 단단한 구조물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사진상에서 봤을 때 가장 뚜렷한 하얀 색깔 층을 보여요. 아래에 있는 사진을 예시로 봤을 때도 이렇게 굉장히 뚜렷한 하얀 색깔로 보이죠. 그렇다면 상아질이라고 하는 구조물은 지금 이 소구치 사진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얘는 정말 뚜렷하게 하얀색을 띈다면 얘는 약간 회색빛을 보이죠, 상아질이.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무기질이 함량됐다는 거에 공통점은 있지만 상아질은 상대적으로 무기질 함량이 범랑질보다는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어둡게 불투과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검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회색빛 정도로 약간의 불투과성을 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치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혈관이 있는 조직이죠. 신경이 있는 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방사상에서 단단한 뼈 조직이 아니죠. 연조직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투과성에 해당을 하는 조직물입니다. 이제 주위 조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치은이라고 하는 것도 치수와 마찬가지로 말랑말랑한 연조직에 해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사진상에서 투과성을 띱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너무 쉬운 문항이긴 하지만 치은을 관찰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방사선 사진을 찍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항에 해당을 합니다. 백악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치아 조직물 중에 하나인데 제 거 전공책에서는 주위 조직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뽑았는데요. 백악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치근에 있는 상아질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에요. 이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방사선 사진상으로 색깔이 구분이 되어서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사진 안에서 백악질을 구분을 하기가 쉽냐라고 하면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를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상아질과 상대적으로 석회화된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무기질이 함량이 되어져 있다는 공통점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상아질과 석회화된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불투과성이기는 하는데 방사선 사진상에서는 식별이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치주인대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 몸에 있는 인대, 발목 인대와 같은 주위 조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섬유 조직이라서 연조직에 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있던 연조직들은 모두 다 방사선 사진상에서 투과성에 해당했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투과성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위치는 당연히 알 거라서 설명은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조골을 살펴볼 건데요. 치조골은 말 그대로 뼈죠. 그 중에서도 단단한 뼈 구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사선 사진상에서 이거는 불투과성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 뼈는 피질골과 해면골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아마 이 개념은 구강조직 발생학이나 아니면 다른 과목에서 다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감자탕 같은 거 먹었을 때 감자탕 뼈의 단면 조직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단단한 뼈 조직이 바깥쪽에 있고 안에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있죠. 그래서 이 바깥쪽이 피질골, 안쪽에 있는 조직물이 상대적으로 그물망이 좀 널널해서 해면골
구조물이라고 해서 안쪽이 친밀도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사진상에서 봤을 때 상악은 불규칙하고 하악은 규칙적,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상악에는 구조물이 굉장히 많아요. 안화도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코와 관련된 것도 있게 되고 상악동도 존재하게 되죠. 하지만 하악에는 이런 여타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악은 주변에 구조물이 조금 더 많아서 상대적으로 이 구조물의 치조골이 조금 불규칙하다, 널널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하악은 뼈밖에 없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규칙적으로 단단하게 발달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치조정, 치조백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우리 치아를 연상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치아가 이렇게 있게 되고 치아 주위에 치주인대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치조골이 존재를 하고 이 위를 치은이 덮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치조백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치조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치조골의 구조물이라는 건 알 건데요. 치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정상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꼭대기를 이야기해요. 치조골의 맨 꼭대기. 그렇다면 이 부분 중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연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바로 맨 위에 있는 정상, 이 부분을 치조정이라고 하고, 치조백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치조골의 하얀 색깔 선을 의미해요. 방사선 사진상에서 봤을 때 주위에 있는 하얀 색깔 선, 이 부분을 치조백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구분을 하는 것보다도 이 단어가 나중에 개념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치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치조골의 끝부위, 치조백선과 연결되어 있는 부위죠. 이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치조백선도 마찬가지로 치근을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의 표층인 피질골, 피질골과 연속돼서 옆에 바깥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교합력이 높은 것은 넓고 치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 그대로 교합력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외부의 충격을 많이 받는 곳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네가 더 발달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교합력을 버텨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더 넓어야 되고 골질 자체도 훨씬 더 치밀해야 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일이 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치밀해야만 한다라는 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파트에서는 보통 문제가 투과성과 불투과성을 구분하는 것도 나오지만 이 설명을 듣고서 이게 무슨 구조물인지도 나오고 또 절치에는 무슨 구조물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기출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치의 무슨 구조물, 대구치의 무슨 구조물 이것도 알아야 되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투과, 불투과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전에 우리가 해부학 때 이야기했었던 구조물들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튀어나온 곳과 그리고 튀어나오지 않고 들어간 구조물이 있어요. 그래서 뼈는 단단한 구조물이지만 이 여기 상악과 하악의 구조물에서는 상대성을 바탕으로 투과성, 불투과성을 좀 구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 해부학 시간에 배웠을 때 뭐가 있었냐라고 이야기하면 돌기,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위로 올라온 융기, 또 융기 옆에 있는 단단한 선, 또 결절 부분도 튀어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들어간 부분은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동, 상악동 이런 게 있고 또 와, 비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공, 이공 이런 신경관 구멍 그런 것들, 또 하치조신경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글자에 돌기가 들어간다던가 융기, 융선, 결절이 들어가면 튀어나온 구조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껍겠죠. 그래서 방사선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불투과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반대로 동, 와,
공, 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얇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사진상에서 투과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치의 구조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절치에는 절치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전국의 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입천장에서 봤을 때 치아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절치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 앞쪽에 있는 구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사진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정면을 찍게 되면 이게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절치 사이에 치근단 파트에서 관찰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크게 그렇습니다. 정중국의 봉합이라고 하는 건 아까 있었던 그 입천장이 이렇게 찢어졌던 부분이 봉합되어 있다라는 구조물인 거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건데요. 정중앙에 구개부 입천장에 있는 봉합이다라는 의미죠. 이거는 중절치 사이에 치조정 부분에 존재하고 있고 구개 후방 쪽까지 이어져 연장돼 있죠. 당연히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연장되어서 나타난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보이는 비와 비중격, 합의갑계, 전비극 전부 다 B자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B자가 들어가 있는 현대인이 굉장히 흔하게 앓고 있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비염입니다. 비염은 어디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바로 코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굳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코는 방사선 사진을 우리가 찍는다고 했을 때 어디 쪽에서 관찰이 될까요? 당연히 절치 부분일 확률이 높겠죠. 코는 정중앙에 있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B가 들어간 글자다? 그러면 무조건 절치라는 거 여러분은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볼 건데요. 비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코 안에 있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방사선 사진상에서 들어간 부분은 무슨 와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못 외우시겠으면은 옛날에 아이스크림 중에서 이렇게 종이로 된 박스처럼 되어져 있는 건데 여기 위에를 뜯으면은 안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있었던 건데 제품 이름이 와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인데요. 그 아이스크림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이스크림 먹으면 한 숟갈이 뜨죠. 그러면 얘가 얇아지죠. 아이스크림 한 입 먹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사진도 비슷하게 그냥 생각을 연상을 해보면 돼요. 한 번 아이스크림을 떴고 그러면은 와 아이스크림을 떴으니까 얇아졌고 이걸 방사선 사진을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연상을 해보면은 얇기 때문에 방사선 사진상에서 상대적으로 투과성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비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코 안에 있는 비어져 있는 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 안에 중심부 상방에 양측에 비어져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비중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코의 가운데 있는 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전비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비극은 앞쪽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상방으로 정중국의 봉합이랑 당연히 겹치겠죠. 정중국의 봉합이 여기 이렇게 해서 입천장에 관찰되니까. 그래서 사진상으로 찍었을 때 겹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는 뜻이에요. 그리고 합의갑계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이 비와라는 조직이 여기 안에 존재하고 있겠죠. 근데 여기 옆에 있는 좌우의 측벽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보기에 가끔씩 뭐 합의갑계, 중비갑계 이런 단어도 있는데 합의갑계가 코에 이렇게 방사선 투과성 사진 찍을 때 우리가 위에서 이걸 찍으면서 찍게 되거든요. 엑스레이 사진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코와 관련된 구조물 중에서도 이 합의갑계라는 구조물이 비와 코의 좌우의 이 측벽에 존재하게 되고 얘네가 방사선 사진상에서 불투과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단단한 구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전비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까도 말했던 이 코 아래 여기 툭 튀어나온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절치 사이에 이런 거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딱히 중요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여기 B와 아까 코의 빈 공간에 아래쪽에 연장되어 있는 하연 아래쪽에 비중격의 하단이 만나는 곳 여기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직하방이다. 그래서 이것도 다 구조물이 어딘지 꼭 기억하시면 되고 측와라고 하는 거는 측하면은 측절치예요. 그래서 측절치 부분의 골 두께가 얇은 부위래요. 얇기 때문에 방사선 사진상에서 투과성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견치에 대해서 볼 건데 견치에는 견치와 여과 이자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견치와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견치에 있는 구조물인데 와라고 했으니까 제가 와 아이스크림 얇다고 했죠. 그래서 투과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연상하시면 되고 여과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중요한 구조물인데요. 이게 코에 관련된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이 비와 이 코 옆에는 나비뼈라고 하는 구조물 옆에 상악동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비와의 옆부분과 이 상악동에 있는 측벽이 서로 만나다 보니까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이게 이렇게 Y자로 여과이자로 구조물이 겹쳐서 보인다는 거죠.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두 부분이 겹쳤죠. 상악동의 안에 있는 내부 전내벽과 B와의 측벽이 교차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교차해서 Y자로 보이더라. 그래서 이게 거꾸로라 여과이자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소구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상악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악동이 관찰되는 파트는 사실 여러 곳인데 실질적으로 대구치부는 상악동이 관찰되기가 조금 각도가 만약에 대구치 찍었는데 상악동 나왔다? 각도가 좀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관찰이 되기는 하는데 이상적인 각도로 찍었을 때는 대구치부에서 관찰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관찰은 되는데 소구치에서 관찰되는 구조물이다 라고 하면은 보통 상악동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헷갈리면 시옷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상악동에는 상악동의 중격 그리고 나서 영양관, 여과이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양관이라고 하는 건 영양소를 주는 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혈류, 혈관 이런 거라서 방사선 사진상에서 투과성 이고 여과이자는 아까도 뼈와 뼈가 약간 겹쳤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럼 두꺼워져서 방사선 사진상에서 불투과성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상악동 중격이 그러면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 상악동 안에도 텅 비어져 있지만 여기가 약간 겹겹이 겹친 주름처럼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상악동 중격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중간중간 겹쳐 있다. 그렇다면 두꺼워졌다 라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방사선 사진상에서 불투과성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치부에서는 이 광골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광골이라고 하는 거는 골은 당연히 알죠. 뼈를 의미하고 이 관은 뭘 의미하면 광대뼈를 의미를 합니다. 광대뼈겠죠. 광대뼈가 전치 사진 찍을 때 나올까요? 소구치 사진 찍을 때 나올까요? 광대뼈는 우리 바로 옆에 대구치부에 보통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골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대구치에 있는 구조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구치에 있는 구조물은 전부 다 방사선 사진상에서 불투과성이에요. 광골돌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 이게 광대뼈거든요. 광골의 돌기 튀어나온 부분 여기를 광골돌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악동의 뒤쪽이죠. 여기 상악동 이렇게 해서 상악동의 뒤쪽에 대구치 치근단부에 중첩이 되겠죠. 그러면서 상방으로 개방돼 있죠. 이 뼈가 위에가 뚫려 있잖아요. 여기가 단단한 뼈 라인이 보이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렇기 때문에 개방된 이게 U자형으로 보인다라는 의미를 뜻하고요. 광골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측두골에 존재하는 것과 광골에 존재하는 이 구조물 사이에 연결되는 이 접합부가 있는데 이 부분을 광골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골의 뒤쪽에 연장돼서 나오는 구조물이고 얘도 뼈와 뼈가 만났기 때문에 방사선 불투과성이고요. 상악결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석션을 할 때 상악은 상악결절했다가 라고도 학교에서 배우셨을 텐데 이 대구치부의 뒤쪽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 해부학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그림이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상악결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부분, 바로 뒤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구치 뒤쪽에 위치한다, 대구치 후방이다 라는 의미고, 구상돌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 상악에 있는 돌기의 뒤쪽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악의 구조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요. 하악의 구조물에도 절치, 연치, 소구치, 대구치, 그리고 특이사항까지 해서 저희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에는 살공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일단 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동그란 구멍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조직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투과성이라는 걸 바로 아실 텐데요. 살공은 여기 지금 이게 하악에 있는 뼈인데 이건 지금 밖에서 본 거고, 이걸 안에서 보면은 여기 혀 살자리 생각하시면 돼요. 혀 아래쪽에 동그란 구멍. 그래서 혀 아래 정 가운데 있는 구멍이기 때문에 중절치의 치근단 하방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극이라고 하는 거는 살공 주변에 근육들이 여기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부착을 돕기 위해서 골극이 살공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옛날에 제가 해부학 시간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자가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턱이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이가 들어간 거는 턱인데, 턱이 보통 저희가 턱 끝 쪽을 이야기한 사각턱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이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 턱 아래 정 가운데 부분을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대구치 사진을 찍었을 땐 당연히 안 나오는 구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치는 후보군에서 빼고, 보통은 이 이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턱 끝이니까 턱 끝은 보통 전치부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구조물의 위치를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기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극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턱 끝에 있는 살공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턱 끝의 구조물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설측에 존재한다, 아까 안쪽에 존재한다고 했죠. 그리고 하악의 하연과 가깝다, 하악의 하연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가깝게 해서 이 안쪽으로 해서 여기 이 부분쯤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용선이라고 하는 구조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용선이니까 당연히 튀어나왔죠. 그래서 방사선 사진상에서 불투과성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봤었을 때 이용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얘네는 정중치부터 소구주변까지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얘가 투과성 불투과성인지 그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와라고 이야기하는 건 턱 끝에 와, 얇은 부분이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라고 하는 건 방사선 사진상에서 얘네는 투과성의 구조물 중에 하나고요. 이와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치아 구조물이 있으면 치아 바로 밑에 뼈는 두꺼운데요. 두꺼우면 당연히 이 얇은 부분이 존재하게 되겠죠. 얇은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용선 상방의 미만성의 방사선 투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가 아까 이용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용선의 위쪽에 그 방사선 사진상으로 봤을 때 미만이다 해서 이용선 상방에서 미만성의 방사선 투과성이다 라고도 나와 있긴 한데, 이것도 이거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과 불투과를 구분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해요. 다음 견치 파트도 이용선 이거 안 중요해요.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조금 중요도가 그렇습니다. 다음 소구치의 파트에는 20의 위치는 아마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5번 하악에 있는 35번, 45번 이런 아래쪽에 있는 구조물인데, 이 5번이 당연히 소구치니까 요거는 당연하게 아실 것 같고요. 0이니까 얘도 방사선 사진상에서 투과성이고,
전방에 존재하고 있죠. 여기 이 부분이 20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대구치부의 설측면을 관찰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구치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에는 악설골 융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죠. 이 악설골 융선이 어디냐 하고 살펴보게 되면 악설골 융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여기 아랫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악설골근이 부착하고 외사선보다 전하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 부분에 구후 삼각이 존재하는데 이걸 지금 이거 안쪽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쪽을 외사선, 이 구후 삼각의 안쪽을 내사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외사선보다 얘가 조금 더 앞쪽에 있죠. 그래서 약간 약간 전하방이다. 그 뜻이고요. 그리고 하악의 설측에 두꺼워진 부위겠죠. 당연히 융선이니까. 그리고 융선이라 두껍고 그래서 불투과성에 하얀 색깔 띠가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하선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이 악설골선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굉장히 얇은 부분을 악하선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얘는 하악체의 설면의 함몰부 악설골 융선의 바로 직하방, 아까 제가도 말했었던 이 악설골 융선의 바로 하방에 존재하고 있고요. 위에는 악설골 융선이 아까도 말했고 하방에는 하악의 하연, 아래쪽에 있는 이 하악 하연이 있는 사이에 얘네가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위에도 두껍고 아래도 두껍기 때문에 투과성이 증가되어 보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외사선, 내사선은 아까도 말했던 이 구우삼각 부분이죠. 구우삼각은 단단한 뼈죠.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사진상에서 불투과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도는 뭐 그렇고요. 이거는 아니라는 것 정도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이 들어갔네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사진상에서 상대적으로 투과성에 해당을 합니다. 하악관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도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하악공에서 시작한 관상의 구조물 중 하나고 얘네도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얘네는 하악관 뒤쪽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구치부의 사진을 촬영하게 될 때 관찰할 수 있는 구조물이고 영양관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관이라서 투과성이라는 것 정도는 좀 중요하긴 한데요. 전치부와 대구치부에서 사진상으로 봤을 때 전치부는 치아 사이, 대구치부는 치근단의 수직으로 치아 이렇게 사진 보면 얘네가 이렇게 수직으로 주행을 하는 거를 가끔씩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의 변수, 근돌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근돌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악에 있는 구조물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디다? 여기 이 부분을 근돌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얘는 입을 벌려서 아 하고 촬영하면 턱관절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하악에 있는 구조물인데 하악은 엑스레이 사진을 찍을 때 필름을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놔야겠죠. 루트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근데 근돌기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상악의 3대 구치를 관찰할 때 찍혀요. 입이 아 하고 벌려지면서 얘가 상악에 있는 대구치랑 겹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돌기는 아래에 있는 구조물이에요. 하악에 있는 구조물인데 하악에서 관찰이 안 돼요. 왜냐? 하악은 필름을 이렇게 놓고 찍으니까. 그래서 입을 벌리고 촬영을 한다 하면 이 턱관절이 상악에 있는 구조물과 겹쳐가지고 관찰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